직원들과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가족처럼 잘 보살피겠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좋은 소리를 말하는 사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장이 매년 월급을 깎아댄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년 직원을 자른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년 직원 복지비를 삭감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참 나쁜 거짓말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어르신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 거기에 덧붙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입니다. 내실화, 고도화. 정부의 내년 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이 말들이 모두 거짓말임을 알게 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만 14만 명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7월 20일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 원 삭감했습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게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매입 임대주택 공급량을 33%나 줄였습니다. 상당한 목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공공 분양 물량은 9배나 늘려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 5조 6천억 원뿐만이 아닙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918억 원을 깎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주던 정부 지원금도 1조 원 깎았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같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예산을 492억 원 깎았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절반 가까이 깎았습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단순 노무라고 깎아내리면서 6만 개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공형 일자리의 90% 이상은 70세 이상 노인들이지만 민간 주도 일자리는 이제 막 은퇴하신 60대가 주로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이 민간 일자리는 수익성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장시간 노동, 고강도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면 중소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을 주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70% 넘게 삭감했습니다.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했는데 이것마저 일몰제를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7월에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법인세를 중심으로 부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줄어드는 세수가 자그마치 5년간 60조 원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장이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 특히 서민의 삶을 챙긴다면서 그분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아주 나쁜 대통령입니다. 복지를 늘리겠다고 앞에서 떠들어대면서 뒤에서 복지 예산을 깎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가장 나쁜 대통령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은 이 가장 나쁜 대통령의 가장 나쁜 짓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가장 나쁜 대통령의 아름답지 못한 언행,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 역사적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언행 지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고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최고 권력자를 교체하는 일을 임기 중에 추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의치 않습니다. 대통령 책임제에서 야기되는 체제 거동, 체제 자체 변화의 무거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지금 당장 못하게 만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강력한 의회 권력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나쁜 예산을 막을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대통령을 해도 나쁜 짓을 할 수 없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일하라 일하라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어떤 일을 하라고 분명히 집중적으로 콕 찍어서 지혜롭게 반복해서 힘주어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복지예산 삭감을 막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기본 책무를 잘 수행하는 기본 야당이 됩니다. 이런 기본 야당을 만드는 민주당 지지자야말로 기본 시민, 기본 지지자입니다. 기본 시민, 기본 지지자가 많아져서 야당이 기본 야당이 되고,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이곳에서 기본 사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